여야 모두 선대위 인선과 구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머리는 많고 일할 손발은 부족한 가분수 선대위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도 나왔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선대위가 비효율적이라고 쓴소리를 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의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네, 민주당 선대위에 경고음이 켜졌죠.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는데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반성이 나오는 이유 아마도 지지율 때문일 텐데요. 오늘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2.7%입니다. 17.9%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앞서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 기반이죠. 경기, 인천에서도 이렇게 윤 후보가 앞서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더블 스코어에 가까워서 좀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서울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서울은 여론 주도층이 많이 살고 있기에 서울 여론이 전국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 서울 역시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네,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후보, 이해찬 전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표 이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이끌었죠.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 여의도자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쌍벽을 이룰 거라는 그런 기대인 듯한데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치에 걸립니다. 안정된 정권이 재창돌출이 돼서. 네, 이해찬 전 대표와 더불어서 또 다른 구원투수라고 할까요? 여권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비례의원과 영입 인재들을 만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인데요. 선대위에 참여해달라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대위에 우리 당 의원님들 다 고루고루 잘 참여하셨고, 윤광로 선대위가 가동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꼭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내부에서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선대위 직접 참여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 양 전 원장, 선대위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보님하고는 저도 이런저런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또 그 건의나 조언 드리고, 또 후보님도 이런저런 답답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알아서 좀 힘이 돼드리고. 네, 이 상임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외곽에서 조언하고 있다는 양 전 원장. 이 두 사람 모두 선대위 직접 참여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많은 선거 경험 그리고 친문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과 중도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또 김영희 전 MBC PD 등 외부 인재 영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이해찬 등판론에는 이 문재인 정부와 정책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이 후보, 정작 인물 차별화는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식으로 만약에 원톱 간판이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권 교체와 이 정권 재창출의 프레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 터줏대감 느낌의 그렇죠. 딱 상징적인 그냥 인물. 민주당 사람,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핵심, 딱 그게 더 강화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네,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송영길 대표와의 역할 배분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듯한데요. 송 대표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집권론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면 좋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이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키를 준 건 이 후보일 듯한데요. 지지층 결집이냐 아니면 중도 확장이냐 선거 전략의 갈림길에 선 셈입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여야 의원 모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인데요.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여야 모두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논의해달라 촉구를 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이 방역지원금도 이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안과 함께 지역화폐 확대 발행,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원은 19조에 달하는 초과 세수죠. 기재부는 앞서 초과 세수를 추계를 잘못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가 한두 해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경기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게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가지고서 가치를 하는 것이다. 네, 이 여당 프리미엄을 얹고 가야 할 이 후보, 이 당정 간의 마찰, 지지율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하고요. 잠깐 이 대선 후보들의 2030 MZ세대 표심 잡기 행보를 전하는 맞아요 민지 코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류민지인데요. 네, 이 후보 선대위 내 청년 플랫폼이 리스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 플랫폼 아미를 겨냥한 걸까요? BTS의 노래에서 이름을 따온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라는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선대위 내부의 독립된 선대위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후보와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이 리스너 프로젝트는 2030 청년들이 1만 명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후보와 함께 공개 모집으로 모인 300여 명의 청년들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들으러 간다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는 것이고요.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만 3천 명의 소외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요. 정책을 만들었던 이 위대한 행진이라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즐거운 일은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정부에게 하고 싶은 쓴소리는 같은 정치와 정책에 관한 질문까지 10개의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정규직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프리랜서나 비정형 노동자의 이야기는 또 적게 들리고 있죠. 4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저희의 귀를, 캠프의 귀를 그리고 캠프의 마이크를 갖다 대고 네, 이 후보는 오늘 오후에는 대학 언론사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일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건 이 후보의 이 강점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바탕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장점이 굉장히 좀 소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도, 그런 일정들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정책. 네, 상대적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좀 실수가 잦았던 윤석열 후보와는 차별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본 듯합니다. 윤 후보는 과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국회를 방문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면서 선대위 구성 그리고 의원들의 행태까지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와 네티즌 3명을 고발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찬 등판, 선대위 변화하게 하는 이재명, 마크롱 참고한 MZ 표심 잡기.